네, 매주 수요일은 여의도 최고의 정치 명의들과 함께 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서정욱 변호사님 그리고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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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오늘은 정호김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타로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맹활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이것부터 다뤄보죠. 김건희 특검에서 사실 지난 여름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 법당에서 김건희 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발견했다는 뉴스는 이전에 있었습니다. 이 폰은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이제 사용하던 폰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언론 어제 저녁에 보도를 보니 여기서 의문의 한 남성이 그동안 주목받지 않던 한 분이 나타나는데 이 김건희 씨와 굉장히 자주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건진법사를 직접 소개해준 사람이다라고 하는 보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새로운 스모킹 건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많은데 먼저 서정욱 변호사님 혹시 이분 아시나요? 전혀 개인적으로 전혀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언론만 보고. 이런 분의 존재가 있었다는 자체도 몰랐다. 예, 몰랐죠. 그 오래전에 네. 김건희 여사가 뭐 연락했던 분을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도 연관이 좀 강하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요게 좀 근데 여기서요. 네. 중요한 게 이거 지금 이게 심각한 게 피의사실 공표가요. 네. 그 제가 파견 검사한테 들었는데 특검이 이런 걸요. 계속 어떻게 흘리냐면 마치 이게 김건희 여사하고 뭐 이상한 관계 아닌가. 단순하게 뭐 주가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뉘앙스로 교묘하게 흘리잖아요. 이거 지금 상당히 문제가 내부적으로 많이 된답니다. 네. 이런 사실이 누설되면 다 이게 범죄 아닙니까? 네. 피의사실 공표 맞죠? 현재 말씀하신 거는 피의 사실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거는 아마 그 SBS 보도에서 주식 거래 관련 관계를 넘어 개인적으로도 밀접한 관계였던 것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건데 개인적인 관계 이런 게 개인적으로 상상력을 밀접한 관계가 그러니까요. 피의 사실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때 뭐 혼인 상태도 수사 아니고 과정에 있는 서류가 네네네. 이렇게 언론에 찔끔찔끔 흘리는 게 큰 문제가 되고 있답니다. 네, 그렇죠. 이게 늘 이제 쟁점이 되어 왔는데 공수가 바뀔 때마다 이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올라타거나 이런 거는 여야가 늘 문제가 돼서 차라리 특검이 확실하게 그 브리핑하는 제도 안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게 최고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보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최인호 의원님? 글쎄요. 그런데 이제 상상력 자극이 됐는데 어쨌거나 12년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이제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제 문제의 핸드폰이 13년부터 16년까지니까 아마 핸드폰을 썼던 그 기간 안에 주고받았던 문자가 그 기간이고 그런데 이 어머니 A 씨는 작년 10월 달까지 그 계엄 직전까지도 뭔가 서로가 연락을 김건희 씨가 주고받았다 하는 그런 정황이 나왔죠. 엄주 단속에 걸렸는데 뭐 경찰에서 진술하다 보니까 몇 년간 검찰에서 뭐 혐의를 받다가 불기소된 분의 뭐 축하해주기 위해서 술 마시다가 이렇게 됐다. 그래서 그게 이제 경찰은 김건희 씨가 당시 무혐의 검찰로부터 받았던 그거로 이제 알았다 하는 것인데 특검이 이제 지금 알려진 것은 그러면 최소 13년부터 작년 24년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뭔가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 과정에서 특검이 묘한 표현 밀접한 관계 그래서 하여튼 뭐 좀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하는데 네. 계엄 직전까지도 뭔가 이렇게 연락을 많이 주고받았다면 그냥 뭐 주가 조작에 서로 뭐 공분 관계냐 이런 것을 넘어서는 개인적으로도 아주 친분 관계가 높고 또 중간에 건진법사를 소개해 준 사람이 이 모랭의 A 씨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것 때문에 또 건진과 또 계속 관계를 놨고 그러니까 정권을 잡은 이후에도 이 A 씨와 여러 가지 소통을 건전을 통해서 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배제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건진법당에서 그 핸드폰이 발견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여튼 여러모로 김건희 특검에서는 범죄적 사실도 주목해야 될 그런 인물이고 그 외 여러 가지 부분도 주목해야 될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흘리는 거 아닌가 싶은데 네. 하여튼 뭐 상상력이 여러 가지로 발동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박상수 대변인. 저는 이게 좀 별도의 이야기인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이 여성으로서의 공인들에 대해서 이런 식의 어떤 접근법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예, 저는 예전에 뭐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제가 굉장히 비판적인 말을 많이 해서 사실은 서정욱 변호사랑은 좀 다른 이런 결의 논평을 해왔던 게 사실이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저는 그 줄리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보면은 이게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결국 특검에서 나왔을 텐데 특검에서 나와서 개인적으로 밀접한 관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이 앞으로 일종의 떡밥이 돼서 나온 건데 이것이 막 이렇게 뭉게뭉게해지면서 결국에는 이 사람에 대한 비난으로 가는 게 우리가 공적인 어떤 지위나 명성을 갖고 있는 여성들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이 사회에서.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은 민주당 쪽에서 우리 당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 떡밥을 물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네. 적어도 우리 당에서 아무리 김건희 씨에 대해서 비판적이라도요. 네. 민주당 쪽에서도 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걸 가지고 뭐 키득거린다거나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거였다라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분명히 또 유튜브며 댓글이며 뭉게뭉게 할 거거든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그런 문제는 김현지 부속실장한테도 마찬가지로 참 돼야 될 문제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그래서 네. 그것도 비판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특검에서 이렇게 흘렸다 하더라도 SBS에서 왜 이런 식으로 보도했냐. 그거는 게이트키핑에서 얘기를 안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주가 조작 외에도 다른 사안에도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한다든가 이런 표현이 있었을 텐데 이거는 언론의 그 우리가 메타 비평하는 자리는 아닌데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짚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꼭 특검만의 문제일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러면 또 박상수 변호사 SBS 출연 못 하시나요? 아예 SBS는 아직 출연을 한 적이 없어서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어쨌든 이 관계라는 것이 그러니까 단순한 주가 조작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이권이나 이런 것들에 연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추론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대단히 사적이라기보다는 공적이지 못한 이런 관계들이 워낙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 이 자체는 또 지금 보면 보도를 보면 여름에 이분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했는데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사가 계속 돼야 될 부분인데 왜 지금 흘렸는지도 좀 의문이긴 그러니까 합니다. 보도에는 도망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네. 그거는 뭐 사적인 관계에서 도망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을 거고요. 압수수색까지 했다는 거는 범죄적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압수까지 간 건 아니겠어요? 네. 그 사람이 없었다 도망갔다 하는 표현은 범죄적 사실에서 증거 인멸이라든지 그걸 통한 뭐 연장선상에서 도주했다 하는 것이니까 김건희 국정농단 부분에서 범죄적 사실에 주목해야 되는 그런 뭔가 있다는 뭐 그것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현재 범죄 혐의는 주가 조작으로 관련해서 네.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도주라고 저는 할 수 있는지 그러면 이게 정보가 샜다는 거 아닙니까? 특검의 수사 정보가 새야 도주라는데 그게 특검 스스로 안 맞잖아요. 따라서 저는 그 주제에 없었다 해서 반드시 이게 도망을 갔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 특검 스스로 자기들이 내부에 그럼 정보가 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심각한 문제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애초에 증거 인멸 차원에서 원래 알려진 주거지에 아예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세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경위도 자세하게 모르고 네. 그게 주소지 안 살 수도 있거든요. 이사 가고. 그렇죠. 그걸 도주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렇군요. 뭐 건진법사를 소개했다라든가 뭐 이런 게 지금 보도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건진법사가 되게 여러 가지로 키맨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러한 측면에서는 뭐 수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압색을 했다라는 거 보면 압색영장이 나왔다는 거니까 뭐 수사 대상이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으로 밀접한 관계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네. 아무도 안 받았으면 좋겠다. 네. 진짜 너무 그런 사적인 특히 여성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관련해서 이제 오늘 재판이 열렸었는데 이제 증인 신문을 이번 달 14일날 하고 그리고 나서 피고인 신문을 최종적으로 하고 그리고 해서 이제 최종 의견 진술해서 아마 연내에는 이제 결심을 할 것 같다라고 이제 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특검팀에서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서는 재판 중개 신청을 검토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하고 변호인 측은 모욕주기 아니냐 이러면서 강력하게 반발했는데 이 재판 중개 부분만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거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재판도 옛날에는요. 그 선고할 때 이때만 이게 중개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시시콜콜 다 중개하는 게 아무리 국민의 알 권리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이거는 저는 개인에 대한 중대한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는 그 선고
결과 정도만 중요한 게 맞다 이래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거는 뭐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오늘 샤넬백 받은 것을 인정한 부분. 그런데 뭐죠? 그라프인가요? 네, 제가 그 브랜드에 좀 약해가지고 그라프 목걸이는 부인하고 어쨌든 그래서 통일교와 뭔가 공모하거나 청탁이나 대가성 있는 거는 없었다. 이렇게 해서 기존의 진술 전략을 조금 바꾼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박상수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보석 결정을 앞두고 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그 누가 얘기했는지 요 오늘 낮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김준일 평론가죠. 김준일 평론가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샤넬백만 인정을 한 게 샤넬백은 이 사용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 이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게 우리가 이제 뭐 여기 김준우 변호사님도 그렇고 서정욱 변호사님도 그렇고 다 변호사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인정해야 될 때는 약간 물적 증거가 확실할 때는 그냥 인정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뭐 진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사용감이 있으면 진짜 이건 인정해야 되는 거라서 했나. 그라프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보석은 한 몇 번 찬다고 사용감이 생기지는 않으니까 네, 그러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인호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얼마 전에 뭐 특검이 그 샤넬백은 사용감을 인지했다는 식으로 나왔잖아요. 네. 예, 나왔습니다. 이미. 그거는 이제 부인할 수가 없는 이미 뭔가가 드러난 네. 사용했다는 뭐 뭔가 느낌이 확실히 왔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 빼박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뭐 상황을 반영한 것 같고 말씀대로 이제 목걸이는 보석이라도 만지면 그 뭐 수건으로 닦으면 뭐 지문이나 이런 게 없을 거니까 충분히 본인은 피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고 또 양형도 액수가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그 그라프 목걸이가 뭐 6,800만 원 이렇게 비싼 거니까 그걸 받았다 하는 순간에 또 형량이 훨씬 더 늘어나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여러 가지가 좀 감안된 진술이 아닐까. 그래서 일부는 인정하고 또 이제 대가성이나 청탁 가능성은 완전히 차단하고 아무런 힘이 없는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뭐 청탁을 받아주고 하겠습니까? 지난번 저 법정에 처음에 나갈 때 했던 말 뭐 그 연장선상에서 전략을 일부 수정하고 계속 부인하면서 뭐 힘이 없는 제가 아무 일도 안 했다. 뭐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상수 변호사님이 그 보석 관련 언급했는데 이 보석 관련해서는 허가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서정욱 변호사님? 보석은 이제 뭐 본인이 안 받았다고 하니까. 네, 아니 보석 청구. 보석. 예, 예. 목걸이 보석. 지금 뭐 건강 문제인데요. 네. 결국 재판이 이제 사실상 다 돼 마무리 국면이고요. 또 건강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구속 기한이 원래 1심이 6개월이거든요. 보통 한 4, 5개월 정도 지나면 보석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죠. 따라서는 뭐 보석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거 핵심은 그게 아니고 김건희 여사가 민간인이잖아요. 근데 뇌물이나 이런 거는 공무원만 범하는 거죠. 결국 이제 그 뭐 청탁을 했다 한들 김건희 여사가 사실상 실세니까 청탁을 했다 한들 윤석열 대통령하고 공모 윤 대통령이 몰랐다면 뇌물이나 성립할 수가 없잖아요. 법리적으로. 그래서 부부는 뇌물죄에 있어서 제3자로 보지 않고 아니 근데 고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 권양숙 여사한테 시계 하나 줘도 네. 노무현 대통령이 몰랐다면 네. 처벌 못하는 거잖아요. 옛날에 우리은행 그 이명박 때도 부인한데도 네, 네, 갖다 준 것도 안 부진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윤 대통령이 인지했냐 안 했냐 이게 핵심이에요. 네. 그런데 그 증거가 없어요. 아, 윤 대통령 조사도 안 했거든요. 인지가 아직 정확히 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 지금까지 재판 받고 있는 것은 근데 그 주가 조작 부분이고 뇌물죄 부분은 별도니까요. 박상수 변호사님은 저도 뭐 아예 안 나올 가능성은 없지 않겠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글쎄요 뭐 그래서 오늘 지금 샤넬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겠습니다. 보석 청구하면서 이제 기억 상실, 네. 말과 행동을 기억 못한다. 네. 그게 보석 청구 이유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전혀 이제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아니 기억 상실을 우울증에 걸렸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 그 목걸이는 안 받았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또 백은 받았다는 걸 인정하는 그 기억은 뭡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좀 앞뒤가 안 맞나. 이른바 선택적 기억 상실. 네. 너무 궁색한 보석 청구 네. 이유다. 근데 이게 또 뭐 별건으로 다시 기소돼서 구속되지 않는 한 구속기간 만료가 되면 그 전에 뭐 최은수 씨처럼 조건부 보석으로 이제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뭐 유무죄 문제랑은 또 별도의 어떤 기술적인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김건희 씨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최근에 계속
화제가 됐는데 저희 서정 변호사님 이거 못 물어봐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외에 한동훈 등 일부 정치인 쏴 죽이겠다는 발언 이거를 이제 했다라고 이제 곽종근 사령관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 재판에서. 근데 일단은 술 먹은 거 그날 술 먹은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란말이라는 안주에 대해서는 곽종근 사령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사이에 증언이 일치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말이 술자리에서 그냥 실언한 것이다라고 이걸 이른바 그 뭔가 디펜스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뭐 술은 돌렸다고 폭탄주를 대통령이 질문할 때 했으니까 뭐 술 한잔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곽종건 사령관이 일단 이게 거짓말할 가능성이 한 90%. 왜 그러냐면요. 이분이 계엄 때 통화한 것도 대통령랑 12시 30분에 통화했는데요. 12시 20분에 이미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이렇게 지시한 게 넣었습니다. 선우가 안 맞잖아요. 대통령하고 한 40초 통화했는데 30분에 12시 30분. 근데 본인이 문 부수고 들어가라는 거는 12시 20분.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덮기 위해서 오히려 이제 한동훈 대표를 끌어들여 가지고 내란 프레임 만들기 위해서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왜 1년 동안 전혀 말 안 하다가 갑자기 하잖아요. 자, 근데 뭐 10% 정도는 진짜 대통령이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그냥 분노의 표현이다. 그때 한동훈 대표하고 윤 대통령 사이가 안 좋았어요. 네. 썰렁은 싸늘한 분위기였거든요. 네. 그때 뭐 측근 김여사 라인 정리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통령이 분노의 표현으로 그냥 한동훈 쏴주고 싶다. 이 정도로 저는 분노의 표현일 수도 있다. 분노의 표현. 그냥 계엄과 내란 혐의와는 무관한 그냥 단순한 그 분노의 표현이다. 예, 그때도 사이가 아주 안 좋을 때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곽종근 사령관이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한동훈 대표뿐만 아니라 일부 정치인도 언급했다고 했는데 워낙 이제 가까우셨으니까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여기서 분노하고 있는 다른 정치인들이라 하면. 뭐 제가 보기엔 뭐 이재명 이재명 네. 대표나 네. 이런 분 대통령이 좀 제일 싫어하는 뭐 민노총 네. 관계자들 그다음에 그 판사들 중에 네. 권순일이나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네. 아주 싫어합니다. 네. 개업 때 보면. 그러니까 이런 뭐 사람도 언급할 수 있겠죠. 국민의힘의 다른 정치인은 없고요. 뭐 국민의힘에는 뭐 한동훈계죠. 한동훈계. 한동훈계. 네. 아, 비교적 한동훈계에 가까운 박상수 변호사님 이 비교적 발언. 한동훈계가 아니고 노골적 한동훈계 입장에서 그 당시에 이제 한동훈 대표 때 제가 당 대변인이었으니까 저희가 이제 당정 간에 뭐 갈등이 있다고는 하더라도 최대한 당정이 호흡을 맞춰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때였거든요. 이날이 다른 날도 아니고 국군의 날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날 아이를 데리고 광화문에 가서 그 퍼레이드도 봤습니다. 베테랑 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퍼레이드 하는 것도 보고 근데 그날 밤에 술자리를 가져서 이런 말을 했다. 저는 신빙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그 메뉴 이야기라던가 그 주변 분위기 이야기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무엇보다 위증의 위험성을 무릅쓰고 곽종훈 사령관이 지금 와서 그렇게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는데 저는 약간 처음에 이제 법조 기자분들이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더라고요. 이런 진술이 나왔다고 바로. 그래서 제가 받아보고는 진짜냐 그랬어요. 근데 약간 멍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이날이 10월 1일이었고 그로부터 정확히 20일이 있은 뒤에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전 대통령 간에 그 김 빠진 콜라 독대가 있었습니다. 김 빠진 제로 콜라 독대가 10월 21일에 있었어요. 용산에서 있었던. 예, 용산에서 있었던. 네. 그러면 그 이 맥락이 그대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저희가 사실 그 10월 말쯤에 대표 취임 100일을 앞두고 그에 대한 어떤 좀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 걸 준비했다가 그 김 빠진 콜라 독대 이후에 완전히 다 취소됐던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20일 전부터 벌써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구나. 정말 저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기자한테 그랬어요. 나 12월 3일 날 그러면 국회에 내가 로텐도홀에 갔던 게 목숨 걸고 간 거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분들은 우리를 잡아다가 죽이려 했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 하나 우리한테 뭐 그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라던가 얘기하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그냥 장난으로 하는 소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장난으로라도 총으로 쏴주겠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건 상식적인 사람들은 아무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언젠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실 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그 며칠 전에 이준우 대변님이 지금 최인호 의원 자리에서 친구들끼리 그런 농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곽종건 사령관의 진술에 따르면 그날 이제 술자리에서 비상대권 이야기도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비상대권이라면은 조치를 취하고 계엄 내려서 잡아가지고 끌고 와서 뭐 이렇게 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뒤에 한동훈 대표가 국회로 넘어갈 때 전화가 왔다 했지 않습니까? 네. 당신 지금 목숨이 위험하니까 피해라. 그거하고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뭐 그냥 분노의 편이다 하는 것은 우리 서 변호사님이 너무 변호를 한 것 같고 여러 가지 말들이나 그 뒤에 있는 상황이나 한동훈 대표의 목숨이 위태롭다 피해라라는 말까지 이어진다면 충분히 이거는 조치를 해서 뭔가 제거하려 했다 하는 것까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서정욱 변호사님한테 여쭤볼게요. 진짜 근데 윤석열 대통령 술 먹으면 표현이 좀 과한가요? 뭐 술자리에 다 그렇죠. 뭐 네. 아무래도 이게 분위기를 주도하시고요. 네. 저 말씀도 많으시긴 한데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잖아요. 아. 제가 한동훈 대표라면요. 네. 대통령이 설마 그렇겠냐. 그러면서 이게 뭐 진짜 내를 위해 분노했다면 내 부덕의 소치다. 내가 좀 잘못했 이렇게 생각하지. 뭐 비통하고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뭐 개인적 네. 소외는 가급적 얘기하지 않는다고 표현했어요. 한동훈 대표님. 나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어요. 나 이거 무리 여쭤봐도 돼요? 네, 예, 여쭤봐도. 이런 표현을 총으로 쏴죽이겠다는 표현을 그냥 편안하게 장난처럼 그 술자리 같은 데서 들으신 적 있으세요? 전 없어요. 그러니까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예사 표현은 아닙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홍장훈이 수첩에 들었던 겁니다. 그럼 거의 일치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뜨거워지는 가운데 잠시 식혀가도록 하고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광고 듣고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잠시만요. 춤과 노래를 즐기는 장수마을